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박수 치라고. JTBC 인사이트 채널에서 선보이는 신혜리의 밤샘 토크. 오늘 모신 손님은 이 자타가 인정하는 부동산 분야 최고 전문가시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좀 뭐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인말연멸 비판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집값을 잡지 않는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일부러 잡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네. 이제 2019년 11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임기 절반이 된 30개월이 된 그날 첫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면서 TV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 전날 사실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한 걸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42%가 올랐는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거는 틀림없이 참모들이나 관료들이 대통령께 보고를 제대로 안 해서 찾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근데 이제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그 집 가지고 있는 보유 그 실태에 대해서 또 현황. 공개를 하셨었죠. 예, 뭐 그런 걸 청와대 참모들이나 예. 아니면은 뭐 여권 정치인들이나. 얼마 있다가 대통령이 임명한 참모들을 아파트값을 분석을 해봤죠. 그랬더니 초대 장하성 실장이 10억, 두 번째 정책실장이던 김수현 실장도 10억, 현재 정책실장은 6억.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자기 집값이 10억이 그러니까 올랐는데 말씀하신 금액이 상승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상승액만. 집값이 집값 그렇다는 게 아니라. 30개월 상승액만 10억씩 올랐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참모들 집값이 아파트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누구에게 보고를 받아서 저럴까? 경실련에서 실태 조사를 하신 결과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언론들이 경실련 말이 맞다고 보도가 계속되니까 대통령께서 2달 후에 신년 기자간담회 때 자기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까지도 저는 대통령께서는 집값 잡을 의지가 분명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작년 총선이 끝나고 5월 6일 날 갑자기 용산 미니신도시에다가 개발을 하고 LH를 끌어다가 서울의 재개발 사업까지 LH한테 시키겠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아니나 달라요. 용산, 마포, 여의도 일대 아파트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번의 대책이 나왔잖아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집값 잡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김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지금 것처럼 일부러 집값을 띄우려고 그렇게 그런 식의 대책을 내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전히 좀 아니 왜 그런 동의하기 생각을 하게 어려운데요. 되냐면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40% 오르고 그 이후에 내놓은 대책이 누가 봐도 집값을 더 끌어올릴 대책만 내놓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여의도를 개발한다는 그렇죠. 거나 뭐 잠실을 개발한다는 거나 그런 게 그렇다는 그다음에 말씀인 지금도 거죠. 장관을 바꿔가지고 이사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변창흠 장관으로 바꿔서 예, 내놨죠. 또 80만 원을 또 짓겠다는 겁니다. 80만 원이면 200만 원가 됩니다. 200만 채 집을 짓는다고 거기에 1,000조 원이라는 돈이 쏟아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그런데 이제 다른 대책을 다 해봤자 집값이 안 잡히니까 전문가들이나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공급에다 방점을 찍는 대책을 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건설 계획은 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게 노무현 정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서울 주변에다 15개 2기 신도시를 건설하면 서울 아파트값과 경기도 아파트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떨어졌습니까? 집값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30-40% 떨어졌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신도시 건설을 안 했는데도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3기 신도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집값 안정 측면만 보면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잘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이명박 정부에서는 네. 토지는 지금 강제 수용한 땅이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고 건물만 분양을 하는 겁니다. 건물만 분양을 하면 이 아파트는 어디다 짓든 600만 원입니다. 건축비니까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강남에 30평을 2억 5천에 분양하고 용산에 30평을 3억에 분양하고 이렇게 한다면 저 경기도 3기 신도시에 가서 7억짜리 아파트 사전 예약하면 몇 채나 예약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한 채도 예약이 안 돼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도 하고 이제 저 반값 아파트도 하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반값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신 분들이 로또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논란이 일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흐지부지 됐다. 로또 분양이란 논란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저는 가짜 뉴스라고 봅니다. 가짜 뉴스라고요? 네. 아니, 장하성 실장이 가진 집이 10억 올랐고 김수현 실장이 가진 집이 10억 올랐습니다. 그거는 로또다 뭐 대박 맞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서 20년 30년 무주택자가 기다려서 3, 4억 주고 아파트 산 게 5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해서 그걸 로또라고 공기업이 로또 안 맞게 하려고 높여서 분양을 하면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3기 신도시는 이미 투기 바람이 불었다는 게 이미 입증됐고 현지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아니 대대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50만 원의 땅을 뺏기게 생겼는데 LH 직원이나 이런 고위공직자가 와서 지분 쪼개기하고 보상 받으려고 나무 심고 한 거는 200만 원, 300만 원씩 보상을 받아가면 원주민들이 볼 때 그 강제로 왜 땅을 뺏겨야 되죠? 왜 뺏겨야 되죠? 나라 주인인데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 현지 주민들이 반발해서 이 3기 신도시를 만약에 추진한다고 해도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백지화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께 더 늦기 전에 괜히 쓸데없는 3기 신도시 만들지 말고 임기 1년밖에 안 남아서 대통령 임기 중에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왜 강제로 뺏어가냐고 나라 주인 땅을 집값도 못 잡는 정권이.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투기 행위를 넘어 투기 행위들과 투기 행태에 대해 투기 건절 방안과 부동산 투기를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어떠세요? 올해는 집값이 좀 잡힐까요? 아니면 또 더 올라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만 잘 뽑아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지역이고 잘 뽑으면 집값을 잡을 수 있고 서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반드시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박영선 후보,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두 후보가 다 굉장히 대규모로 공급을 하겠다는 공급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30만 호를 5년 안에 하겠다고 했고 오세훈 후보는 36만 호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두 후보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아까 뭐 공급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약만 볼 때는 이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2사 대책, 8사 대책 이런 것보다는 낫습니다. 두 후보 다. 네, 둘 다. 이제 특히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을 할 때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 분양 3종 세트를 직접 5년간 이행을 해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한 정책을 실행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그거는 공약에 넣지는 않았어요.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과거 5년간 약속을 지켰었으니까 일단 믿어주는 것이고. 그다음 박영선 후보. 박영선 후보도 주요 공약이 30만 호를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겠다. 건물만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한다는 예. 얘기가 공약에 나왔어요. 저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어차피 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은 뭐 대통령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고 SH공사라는 공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동산 정책 공약만 놓고 보면은 여야 후보가 둘 다 합격점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합격은 아니긴데 네. 중앙정부보다 긍정보다는 낫다. 낫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특히 그 LH 직원들이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2005년 저하고 같이 시민운동 가였습니다. 연창흠 장관이. 그러면 그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고 그렇죠. 그러셨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장관에 임명되면 한 2달 안에 제가 나올 겁니다.